반갑습니다.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QM6의 이제 프랑스 버전, 그러니까 르노 콜레오스의 그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사진이 공개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K7이나 뭐 아르카나, XM3 소식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K7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 이후로 올라온 정보가 없고요. 이제 아르카나나 XM6 같은 경우도 그때 서울모터쇼 이후로는 올라온 정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오늘은 QM6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전면부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좀 많이 놀랐는데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맞나요? 이거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페이스리프트가 첫 번째로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페이스리프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범퍼 디자인 빼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에 있는 디귿자형 네일라이트도 완벽하게 똑같고요. 헤드램프 밑에 있는 안개등 부분 디자인과 범퍼 부분 디자인만 조금 다릅니다. 안개등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프로젝션 타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LED 타입 안개등은 적용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가 살짝 바뀌었는데,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부분은 이 정도가 바뀐 게 끝이고, 옆모습에 있는 요렇게 들어가는 게 뭐라 그러죠? 휀더에 있는 깜빡이 있는 자리, 휀더에 옛날 차들 보면 휀더에 깜빡이 있는 부분 자리 있잖아요. 그 부분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롬 라인만 살짝 바뀐 거라서 차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은 이게 QM6 신형인지 QM6 구형인지 알아차리기 힘들 겁니다. 리어 부분은 그래도 범퍼 디자인이 조금 본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범퍼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가짜 머플러 팁이 기존 QM6는 너무 터무니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신형 페이스리프트된 가짜 머플러는 조금 현실적인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짜 머플러 같아 보이고요.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 하부에서 올라오는 뭐 충격들을 조금 더 긁힘을 방지해주는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검정색 플라스틱에서 조금 더 멋있는 은색, 뭐 회색 같은 걸로 단색 처리를 한 그런 스키드 플레이트를 달고 있습니다. 요게 외관적인 변화는 끝이고, 이제 실내 변화 중에 조금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퀄틱 나파 가죽 시트를 적용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실내를 연출합니다. 이때 퀄틱 나파 가죽 시트는 SM6에만 있었고 QM6에는 없었는데, QM6를 조금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나파 가죽 시트와 퀄틱 무늬를 적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내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드디어 뒷좌석에도 등받이가 젖혀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싼과 스포티지부터 시작해서 국내 SUV는 거의 다 있습니다. 코나, 베뉴, 스토닉, 그 다음에 소울, 뭐 니로, 그 다음에 티볼리, 이런 차량들은 조금씩만 움직이고요. 투싼, 스포티지부터 이제 제대로 된 의자 젖혀짐이 가능한데요. 의자 리클라이닝이 가능한데요. 기존의 QM6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안 돼서 SK 엔카의 평가에서도 차라리 뒷좌석을 쓸 거면 소렌토나 산타페를 가라라는 한 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뒷좌석의 거주성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 QM6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등받이도 젖혀지고 USB 포트 같은 경우에도 두 개가 적용됩니다. 그것도 요즘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USB-C 타입이 아니라 USB 포트, 그냥 일반적인 문양이 적용되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QM6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콘솔 박스 앞쪽에 좀 거대한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QM6의 기존에 있던 거대한 수납 공간은 없애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S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만, 그래도 터치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터치 성능을 개선하지 않았다면 정말 르노 삼성은 차 팔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QM6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존에 선택도 할 수 없었던 QM6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는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QM6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G 규제가 풀리는 거에 맞춰서 LPG 차량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LPG 차량의 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SM6와 같은 엔진이 적용되어서 140마력이 차량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QM6의 140마력 하면 조금 모자라 보이지만 50%가 넘는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QM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44마력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QM6의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페이스리프트에서 외관에 힘을 주기보다는 실내 고급경 개선 및 편의 사양 개선에 조금 힘을 맞춘 모습입니다. QM6 같은 경우는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 투싼과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큰 크기로 애매한 감은 있었지만 가솔린 판매량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발빠른 마케팅으로 이제 판매가 잘 되게 된 상품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QM6의 가성비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까지 샤스파이였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